비록 독일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술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전차 엔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독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거의 과거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형제 국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류도 한류지만 특히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방비를 한국에 쏟아붓고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옆에 전차 강국 독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입할까 하는 의구심이죠. 물론 독일 전차 못지않게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가성비와 배송 속도 그리고 AS 시스템 등 독일에 비해 훨씬 뛰어난 점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보다 한국의 무기 가격이 2배가 넘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독일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독일의 무기는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폴란드인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독일 무기는 안 되고 한국 무기는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란드는 한국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당해왔고 국민들의 저항과 희생 정신으로 지금의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끔찍한 일제강점기를 계기로 국민들이 더욱 똘똘히 뭉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인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다준 나라가 일본이라면 폴란드인들에게는 독일이 바로 일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것처럼 폴란드인들 역시 1차 세계대전 당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경험했어야만 했었죠. 1차 대전 당시 폴란드인 약 150만 명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과 협상국인 러시아에 각각 소속되어 서로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족 상잔의 아픔이 치유도 되기 전인 1939년 폴란드는 또다시 끔찍한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도 아닌 두 나라가 동시에 폴란드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과 소련은 거의 동시에 폴란드를 침공했고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폴란드 역시 분할 점령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처럼 폴란드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일과 소련 모두에게 저항했었죠. 이로 인해 끔찍한 학살과 탄압이 이어졌고 폴란드의 도시들은 황폐화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정부는 파리와 런던 등으로 망명하며 정부를 구성해 자유 폴란드군을 조직했고 말 그대로 피 터지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비록 2차 대전으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되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폴란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당 해체 후 민족주의 등 복잡한 역사적인 일들이 많지만 대략적인 연역만 보더라도 한국과 이렇게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나라가 바로 폴란드였던 것이죠. 그리고 폴란드인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무기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자주국방을 이뤄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국가 방위 태세를 타국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폴란드를 폴란드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였죠. 침략이 아닌 자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침략의 아픔을 만들어낸 독일의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폴란드의 가치관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이 가능한 이유는 독일이라는 나토 동맹국 대신 이를 대체할 만한 훌륭한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입니다. 아무리 독일이 자신들을 침략하려 했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전시와 맞먹는 상황에서 한국이 없었다면 독일의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던 한국은 묵묵히 이를 대비해 국방력과 방위산업 능력을 키워왔으며 또한 그만큼 실전성이 보장된 한국의 무기들은 폴란드의 입장에선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때문에 현재도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크리스토프 포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미국과의 통화에서 폴란드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한국의 또 다른 장비도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군과 우리 산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지켜보는 중이라 밝혔었죠. 미국 역시 자신들의 동맹연합인 나토의 동맹국 폴란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취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같은 아시아의 강국인 한국의 성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게 환영받을 일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입장에선 더욱 거리낌 없이 한국 무기를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죠. 만약 한국이 예전부터 침략을 일삼아왔던 나라였다면 절대로 이 같은 결과는 도출해내지 못했을 텐데요. 결국 묵묵히 자주 국방의 가치를 지켜온 한국이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과의 동맹이 답입니다. 1939년 폴란드는 3개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슬로바키아, 독일, 러시아였죠. 우리는 프랑스와 영국과 동맹을 맺고 버텼습니다. 그만큼 우리 폴란드인들은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다. 많은 분야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침략당하는 것에 대한 끔찍한 아픔이 있다. 그렇기에 독일은 두 나라에게 절대 좋은 기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지. 게다가 무기의 가격 역시 독일에 비해 한국 무기가 훨씬 훌륭하다. 독일 산업은 곧 파괴될 거야. 독일 정부는 이미 수백만 개의 산업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폭 모드에 있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에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동유럽 나토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꺼이 피를 흘릴 것인지는 사실 아직도 의문입니다. 한국은 적어도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전략적 파트너를 자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배신할 나라가 아니야. 자유와 평화는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걸 한국과 폴란드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겪은 두 나라가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의 우정이 영원하길, 폴란드와 유럽의 평화가 영원하길. 한국은 아시아의 폴란드, 폴란드는 유럽의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협력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애초에 독일은 무기를 판매할 역량조차 잃었다. 고작 무기 한 대를 받는데 4년이나 걸린 나라지. 굳이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정답이야. 같은 속도로 무기를 제공해준다고 하더라도 독일보단 한국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가 독일에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한국이 북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꼴이죠. 폴란드는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유럽 국가 중 폴란드가 한국과의 가장 큰 방산협력 국가라는 타이틀은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줄 거야. 아시아의 용은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이다. 이상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비슷한 역사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